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1월 16일 NBA 분석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도 저의 방송 찾아주신 모든 형님들 다들 감사드리고요.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NBA는 제가 5가지 경기 멘트를 준비해 왔고요. 저의 분석 내용과 여러분들의 이제 분석을 한번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한번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석 시작하기 전에 간단한 공지를 드리자면은, 아까 점심 때, 이제 독감 확진을 받고 왔습니다. 독감 확진을 받고 왔고, 제가 공지를 계속 드리겠지만, 목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면은 사실 한 번씩 좀 쉬어가야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형님들 요즘에 독감 유행이라고 하니까 다들 조심하시고 마스크 잘 챙겨주시고, 어쨌든 걸리면 좀 아파요. 지금 목이 좀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나오는 한에는 방송을 진행하겠지만, 내일 아침에 일어나는데 목소리가 아예 안 나온다, 갑자기 이럴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목 관리 잘 해서 방송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형님들. 그래서 어쨌든 아픈데도 열심히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님들. 자, 들어가 볼게요. 5가지 경기, 독감 다들 조심하시고 5가지 경기 들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는 클리블랜드와 멤피스 경기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매치업은 사실 양 팀의 화력 차이가 명확하게 저는 보인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거든요. 홈팀 클리블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경기당 평균 가져가는 득점이 120.15 득점, 리그 전체 5위에다가 오펜시브 레이팅 역시도 116.8 기록하면서 리그 전체 11위 팀이거든요. 특히나 이 프런트 코트에서 모블리라든지 앨런 가져가는 활용한 2대2 게임에서는 굉장히 높은 효율을 보여주고 있고, 제공권 확보에서도 강점이 명확하게 보여지고 있는 클리블랜드가 되겠죠. 그리고 사실 내일 멤피스와의 매치업에 있어서는 이번 포지션에 대한 밸류 차이도 많이 난다고 보거든요. 포프가 사실 3&D로서 나쁘지는 않지만 이제 점점 나이도 먹어가고 있고 미첼 대비했을 때 효율이 많이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수수 화력에 있어서 양팀에 좀 차이가 날 수가 있다 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 상황이고, 반면에 원정팀 멤피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사실 득점에 대한 지원이 조금 아쉬워요. 경기당 득점이 112.77 득점, 리그 전체 25위 수준에다가 오펜시브 레이팅 자체도 109.3 기록하면서 리그 전체 27위 수준. 그리고 사실 모란트의 핸들링이 나쁘지는 않은데, 볼 운반이 나쁘지는 않은데 순수 야투가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경기당 득점이 18.9득점에다가 야투 성공률이 35.2%, 3점이 아니라 그냥 순수 야투율이 35.2입니다. 그래서 사실 효율이 너무나도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좀 많이 부진하고 있죠. 부진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모란트가 외곽으로 빼줬을 때 스팟업 자원들이 미친듯이 터져주는 것도 사실 아니거든요. 포프라든지 웨일스, 자렌 잭슨, 외곽에서의 지표도 많이 떨어져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골밑이나 외곽에서 효율이 잘 안 나오고 있어요. 특히나 최근 5경기에서는 득점에 대한 지원이 떨어지는 추세, 하향 추세를 또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멤피스가 클립을 원정에 가서 사실 득점에 대한 기대값을 높게 잡아주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냉정하게 봤을 때. 자, 그래서 이거 종합해 보면은 클립을 승 10.5 마헨, 그 다음에 이제 238.5 기준 했을 때 언더에 대한 가능성까지 조금 언급을 드리고 싶고요. 4번 이상의 포지션 차이는 나와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종합해 보면은 클립을 승, 그 다음에 10.5 마헨, 그 다음에 238.5 언더에 대한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 제가 기침을 좀 할 수가 있는데 죄송합니다, 형님들. 제가 독감이라서 독감인데도 열심히 하고 있죠. 추천, 치차,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 경기 샬럿 오클라호마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샬럿 오클. 자, 이 매치업은 이제 좀 다득점에 대한 선호도가 좀 높을 것 같아요. 다득점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 것 같은데, 사실 샬럿의 최근에 이제 나쁘지 않은 야투 감각이라든지 라멜로 볼이 복귀를 했고 229.5라는 다소 낮은 기준점이 잡힌다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근데 사실 양 팀의 체급 차이는
정말 명확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홈팀 샬롯 같은 경우에는 오늘 미러키와 경기가 있었고요. 경기를 연장까지 끌고는 갔지만 경기를 지고 왔어요. 뭐 이제 뭐 크노페이라든지 브리지스라든지 뭐 제임스라든지 뭐 디아바테라든지 이제 41분에서 43분까지 대부분의 자원들이 지금 출전 시간에 대한 관리가 전혀 안 됐어요. 전혀 안 됐고 사실 라멜로 볼은 출전 시간에 대한 관리를 해줬지만서도 이제 부상 복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내 백투백 일정에 있어서는 사실 길게 라멜로 볼을 끌고 가기는 조금 부담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즌 샬롯은 분명히 팀 색깔이 뭐냐면은 1번 포지션이 최대한 많은 공을 운반해주면서 상대 코트 휘 저어주면서 스팟업 자원들을 살려주는 모습이 나왔을 때 화력에서의 강점이 있는 팀인데 내 상대가 누구다? 오클라호마입니다. 자, 오클 같은 경우에 이번 시즌 샤이 기접스부터 월라스 도드까지 이런 앞선에서의 수비 능력이 정말 좋습니다. 수비 능력이 정말 좋은 팀이고 샤이 기저스가 아마 라멜로 볼이라든지 섹선이 리딩을 가져갔을 때 최대한 타이트하게 붙어주면서 턴오버 유발이라든지 조금 슛을 쏠 때 불편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이번 시즌 오클라호마는 상대 턴오버 유발 비율이 포지션당 15.4% 기록하면서 리그 전체에서 압도적인 1위 팀입니다. 아마 샬롯이 턴오버가 기본적으로 많은 팀이다 보니까 오클라호마 상대로 순수 포지션 자체를 오클라호마 대비 많이 떨어지는 수치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래서 샬롯은 이제 부담이 뭐냐면은 사실 실책에 대한 부담감이라든지 플러스 체력적인 부담감 백투백인데 연장까지 뛰고 왔고 가뜩이나 오클라호마는 상대의 체력을 좀 빠르게 소진시켜줄 수 있는 수비를 가져가는 팀이다 보니까 뭐 실책 체력적인 이런 리스크를 가져가면서 샬롯은 경기를 가져갈 것이다. 쉽지 않은 경기가 되겠죠. 그래서 종합해 보면은 요거는 오클 승이라든지 뭐 마헨 아니면은 뭐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도 같이 언급해 드리고 싶거든요. 오클 승 15.5 마헨 그 다음에 229.5 언더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클 승 마 언더까지 가능성을 말씀드려 볼게요. 참고해 주시고 다음 경기 가겠습니다. 인디애나랑 토론토 경기 볼게요. 인디애나, 토론토. 자, 홈팀 인디애나가 연패가 굉장히 길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몇 연패죠? 6연패까지 연패가 좀 길어집니다. 굉장히 많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 시즌 12번의 경기에서 1승 11패라는 약간 처참하다고 할까요? 이런 기록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죠. 뭐 할리버튼도 시즌 아웃이 됐고요. 터너는 팀을 떠났고 뭐 네스미스 빠져 있고 맥서린도 빠져 있다 보니까 사실 인디애나의 공격 자체가 시약함에게 대한 의존도 자체가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냥 뭐 시약함 해줘, 시약함 해줘, 만들어줘. 약간 이런 공격 포지션이 많아지다 보니까 효율 자체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특히나 인디애나가 최근 5경기 보시면은 평균 득점이 102.4득점에다가 실점이 125.6실점을 가져가는 구간이거든요. 이게 순수하게 마진을 계산해 봤을 때 마이너스 23.2가 나옵니다. 그래서 리그 전체 29위 수준이고요. 동일 기간 따져봤을 때 경기를 지는 것도 문제지만 경기 패배가 좀 익숙해지는 것도 문제지만 일방적으로 경기를 털리고 오는 빈도수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게 사실 더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 내일도 사실 시약함 위주로 풀러 갈 텐데 뭐 잉그램이라든지 스카티 반지가 워낙에 이제 뭐 윈스펜도 이제 길고 그다음에 스틸 능력이 또 있는 선수들이라서 아마 이 시약함에 대한 실책에 대한 리스크까지도 조금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골미치로 사실 시약함에게 빠르게 볼이 투입된다라고 한다면은 토론토가 2점 라인 수비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다 보니까 야투가 좀 터져줄 가능성은 있기는 하지만 그 전에 아마 실책이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실책이 더 많이 나올 것 같고 안정감 있는 핸들링 자체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원정팀 토론토 같은 경우에는 일단 베스트5 구간에서는 확실히 경쟁력이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퀵클리의 핸들링 굉장히 안정적이고요. 그 다음에 팀 전체적으로 높은 에너지 레벨, 트랜지션 상황에서 확실한 마무리, 그리고 야구 퍼드를 활용한 세컨 찬스에 대한 강점까지. 그래서 사실 토론토는 밸런스가 굉장히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 상황이고, 이 매치업도 사실 지금 인디애나를 감안해 본다면, 인디애나의 경기력을 감안해 본다라고 한다면은 최근 5경기에서 마이너스 23이 찍히는 팀을 과연 반등각을 쉽게 볼 수 있을까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 있는 상황이고, 최소한 맥서린이라도 복귀가 돼야지 뭔가가 되지 않을까. 시약함 하나로는 너무 힘들다. 약간 요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토론토 승, 아니면 6.5 마인 승, 아니면 이제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론토 승에다가 이제 6.5 마헨, 그 다음에 233.5 언더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경기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인디애나랑 레이커스 경기 살펴 보도록 할게요. 인디애나 레이커스. H소소님 추천 감사합니다. 미러키 레이커스 살펴보겠습니다. 미러키 레이커스. 자, 일단 오늘 양 팀 다 경기가 있었죠. 미러키도 경기가 있었고 레이커스도 경기가 있었습니다. 둘 다 경기가 있었고 사실 둘 다 출전 시간에 대한 관리는 잘 안 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미러키는 오늘 연장까지 가서 샬럿을 잡고 오기는 했고요. 다만 연장을 갔던 점이 좀 기분이 나쁘고 레이커스는 지금 돈치치가 40분 13초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베스트5 전원이 대부분이 좀 긴 출전 시간이 가져갔어요. 30분 중반 이상 출전 시간이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사실 레이커스는 이동거리까지 생각을 한다면은 원정 경기라는 점까지 생각을 한다면은 양 팀 다 결론적으로 공격과 수비에서의 밸런스를 맞춰주기에는 굉장히 난이도가 높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거는 지독한 화력전이라든지 지독한 저득점이라든지 아니면 도의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자, 일단 홈팀 미러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순수 야투 확률이 가장 좋은 팀인데 특히나 이번 시즌 외곽에서 37.08개의 3점 시도와 41.29%의 메이드 확률, 시도 13위, 성공률 2위를 찍어주면서 외곽에서 효율이 굉장히 좋은 팀이거든요. 레이커스도 사실 컨택 능력 자체가 좀 떨어지는 팀이고 거기다가 이제 원정에서 가져가는 경기라고 한다면은 미러키의 야투 능력 자체는 충분한 화력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반면에 원정팀 레이커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주요 전술이 뭐죠? 돈치치, 리브스, 하치무라, 에이튼까지 2대1 게임 위주로 경기를 철저하게 풀어가고 있는 팀이죠. 2대1 게임 위주로 풀어가면서 돈치치와 리브스가 이제 상대 스위치 만들어낸 다음에 이런 쿤보라든지 터너 쪽으로 아마 공략이 많이 들어갈 건데 사실 미러키가 이번 시즌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은 생각보다 이런 두 친구가 이제 턴이 꼬이는 경우라든지 아니면은 위치 선점이 안 되면서 파울에 대한 관리가 잘 안 되는 빈도라든지 또 순수하게 이점 라인 허용률 자체가 좀 높거든요, 미러키가. 그래서 요거는 사실 양 팀이 좀 실책이 줄어들고 순수 야투가 좀 터져줄 수 있는 경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마 양 팀 다 실책 없이 포지션이 마무리가 됐는데 높은 성공률까지 동반이 되는 그런 경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템포가 빠를 것 같지는 않아요. 템포가 빠를 것 같지는 않지만 순수 야투가 좀 잘 터져주면서
화력전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233.5 기준 했을 때 오바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들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경기 미네소타랑 덴버 경기 볼게요. 자, 이 매치업은 이제 덴버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 더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경기인데, 미네는 사실 오늘 경기가 있었죠? 경기가 있었고 내일 백투백으로 가져가는 경기입니다. 내일 백투백 경기 가져가는 상황이고, 다만 지금 덴버 같은 경우에도 뭐 크리스찬 브라운이라든지 카메론 존슨이 빠져있는 구간에다가 요키치가 좀 손목 쪽이 불편하다고 해요. 손목에 좀 불편하다고 하다 보니까 뭐 덴버도 100%의 전력은 사실 아니거든요. 미네소타는 내일도 사실 뭐 에더즈라든지 랜들이라는 확실한 원투펀치가 건재한 상황이고, 뭐 디비첸조, 맥다니엘, 하이란드, 뭐 셰넌, 스팟업 자원들이 득점에 대한 볼륨 자체를 계속 유지를 시켜줄 수 있는 팀입니다. 최근 5경기 평균 득점이 127.8득점이 나오고 있는 팀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덴버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게임을 가져갔을 때 순수 실점률 자체가 많이 올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고점의 미네소타가 이제 덴버와 홈에서 경기를 가져가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득점에 대한 기대값 자체는 조금 높게 설정을 해주는 게 맞을 것 같기는 합니다. 자, 반면에 원정팀 덴버 같은 경우에는 요키치가 아마 나올 거예요. 안 나오진 않을 겁니다. 나올 것 같은데, 지금 미네소타 문제가 뭐냐면은 이런 고베어라는 선수 자체가 이렇게 슈팅 레인지가 조금 긴 빅맨 자원을 만났을 때 조금 고전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런 요키치를 만나는 날은 되게 많은 실점을 내어주거든요, 고베어가. 근데 이번 시즌 요키치는 순수 야투율이 몇 퍼센트냐면은 68.4%가 찍힙니다. 10개 쏘면 이제 한 7개는 보통 들어가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죠, 사실. 그래서 요거는 양 팀이 이제 뭐 수비에서의 강점을 보여주는 경기보다는 이제 오펜스적인 화력적으로 이제 좀 풀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분석을 하면서. 그래서 요거는 종합해 보면은 이제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을 조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34.5 기준 했을 때 오바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내일 경기가 많이 없다 보니까 좀 빠르게 분석을 진행해 봤어요. 뭐 지금 현재 상태가 이제 독감도 걸린 상황이고 컨디션이 좀 좋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뭐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빨리 끝내고 좀 쉬고요. 내일 아침 오후 경기도 한번 또 야무지게 잘 준비할 테니까 또 많이들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요. 자, 일단은 유튜브 형님들 오늘 분석 멘트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도 많이들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나가시기 전에 구독, 그 다음에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눌러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형님들 먼저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다들 감사합니다.